한적한 시골의 그림 같은 집,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한 번쯤은 그려봤을 풍경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아름답던 꿈이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를 앗아가고 씻을 수 없는 빚과 후회만 남기는 악몽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막연한 로망만을 품고 펜션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 9억 원짜리 펜션의 주인이었다가 지금은 폐가나 다름없는 창고 방에서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사연을 통해 그들이 놓쳤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진석 씨.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며 그의 손에 쥔 퇴직금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고생은 끝났다며 부풀었던 마음은 한 부동산 업자의 달콤한 말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만한 입지에 이 정도 규모 펜션이면 월 수익 1,000만 원은 우습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내시는 겁니다. 그 말만 믿고 박진석 씨 부부는 퇴직금 3억 원에 추가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총 9억 원짜리 대형 펜션을 덜컥 인수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예약이 차는 듯해 역시 잘한 결정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꼭 말썽을 부리는 보일러, 끝없이 관리가 필요한 정화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잔디.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반짝이는 고급 풀빌라 같은 신규 펜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낡은 시설을 가진 박진석 씨의 펜션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엄두도 못 냈고 손님들의 발길은 하루가 다르게 뚝 끊겼습니다. 결국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한때는 주인이었던 그 화려한 펜션의 가장 구석진 곳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박진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시골 생활이 이 펜션 운영이라는 삶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인지 내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진석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펜션 창업이라는 로망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보이지 않는 돈 먹는 하마의 존재입니다. 펜션은 인수 비용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한 10년 차 펜션 운영자는 기존 펜션들조차도 계속되는 시설 리뉴얼 비용 때문에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이는 퇴직금 전부를 올인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추가 자금 조달이 막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포화된 시장과 무한 경쟁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고급화 경쟁이 극심해져 어설픈 시설로는 이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은 그저 허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세 번째 함정. 그것은 바로 되팔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현직 운영자는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다 고 고백합니다. 펜션은 아파트처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도 팔리지 않아 대출 이자와 세금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많은 운영자들이 위험한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불법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한 정부 합동조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농어촌 민박 4곳 중 한 곳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주택 면적 기준을 어기고 객실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수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되던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업소들은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같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화재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펜션 창업의 실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은 무거운 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피하고 현명하게 우리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귀촌한 50대 후반의 이성철 씨는 박진석 씨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70%를 안정적인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노후 자금의 안전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과 약간의 대출로 그는 대형 펜션이 아닌 작은 농가주택을 개조해 객실 2개짜리 소규모 민박을 시작했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이 본래 농어민의 부업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본질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찾아오는 손님들과 소박하게 교류하며 시골 생활 자체를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소와 관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운영하고 남는 시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렸습니다. 돈 버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을 택한 것입니다. 이성철 씨의 사례는 절대로 올인하면 안 된다 는 현직 운영자의 조언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팍팍한 현실이 아닌 우리가 꿈꾸던 진짜 로망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끔찍한 실패를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펜션 창업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스스로에게 이 5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퇴직금의 얼마를 이 꿈에 걸 것인가? 은퇴 자금의 최소 절반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안전 자산에 묶어두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펜션은 사업이지 당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까지 전부 계산했는가?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장밋빛 예상 수익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갈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수리비, 비품 교체비, 예약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각종 세금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펜션이 아닌다. 자신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시설 경쟁은 자본 싸움이라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기술, 가령 수준급의 요리 실력이나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친화력, 혹은 온라인으로 나를 알릴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그곳에서 진짜 1년은 살아보았는가? 펜션 운영은 365일 고된 노동입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소음과 쓰레기, 끝없는 청소, 그리고 도시와 단절된 고립감을 내가 정말로 견딜 수 있는지 최소한 몇 달이라도 직접 살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만약 실패했을 때 나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펜션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펜션은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펜션 창업이라는 꿈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된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멋진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로망은 뜬구름 잡는 환상에 불과하며 그 대가는 때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만큼 참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실패의 사례들과 현실적인 조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앞으로의 빛나는 시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에 현혹되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는 그 현명함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